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사실 장중에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막판에 어쨌든 일제히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쏙쏙이 핵심 요인들만 뽑아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달렸던 소위 빅5가 오늘 약간 좀 주춤거리는 종목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약간 좀 쉬는 모습. 달리다 보면 또 쉴 때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저도 이제 나스닥이 오늘은 그래도 결국 마이너스로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고 보니까 또 플러스로 막판에 돌아서면서요. 네.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당연히 오늘 역시 사상 최고가가 끝났고요. 그러면서 나스닥은 연초 대비 무려 21%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이라면 연초 대비 어느 정도 본인이 수익 내셨는지만 계산하면 가름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연초 대비 조금 플러스니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연초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면 적당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좀 20% 이상 벌었다면 꽤 돈 버셨다라는 정도의 좀 벤치마크로. 그러니까 벤치마크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점이거든요. 벤치마크가. 그러니까 그 정도 일단 편안하게 너무 무리한 욕심 내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에너지 주식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특이했습니다. 오늘 유가 좀 반등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금값이 역시 종가 기준으로 2,000달러 확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빅테크에서 빅5 이런 것 중에서는 넷플릭스만 오늘 2%대 상승 보이면서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좀 하락하고 애플은 오늘도 좀 소폭 올라가는데 오늘 제가 사실 어저께 한국 시간 오전인가요? 뉴스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고 아직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틱톡을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면 당연히 돈을 내면 이제 주인한테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재무부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아이러니했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 내가 허락해줄 테니까 우리한테도 돈 내고 인수를 하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언론도 좀 찾아봤더니 번역을 약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권리금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요. 권리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금은 그런 말을 쓰나 하여튼 우리나라 번역하는 기자분들도 언론사에서 헷갈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이게 벌금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제가 또 미국 하는 CNN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완전 불법은 아니랍니다. 합법적인데 이게 이해 충돌장 있어갖고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 말은 우리 미국 재무부에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멈칫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 돈을 쓰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제 미국에 이제 유명한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악시오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애플도요, 틱톡 여러 소스로 인용했다는 말 분명히 자기가 쓰면서 애플도 틱톡의 인수에 관심 있다 얘기를 하는 걸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쉬는 모습이었고 애플은 오늘도 그냥 엊그저께 첫날 주식 분할하면서 10%, 그 다음날 3%, 오늘 또한 0.6%, 오늘까지 올라가면서 3일 연속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근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애플 측에서 여러 외신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는 관심 없다, 인수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사실 애플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틱톡을 아까 눈여겨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틱톡을 과연 누가 인수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금값이 2,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첫 2,000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중 기준이었나요? 네, 장중이었고 이제 현물 기준이었는데 오늘 선물 기준을 보면 오늘 때 2,000달러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2,021달러로 전 선물 시장 일단은 마감을 했고 물론 계속 진행되지만은요. 장중에는 2,027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최근 13일 중에 12일이나 올라간 모습입니다. 금년 들어 금 갖고 계신 분들은 연초 대비 무려 32.7%나 올라갔기 때문에 앞서 나스닥이 20%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2%면 단일 이런 투자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금값이 올해 들어 32%면 연간으로 아직 남았지만 1979년에요. 연간 114%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몇 년일까? 40년 만에 최대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계신 거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금 관련하는 투자 방법은 정말 5만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KRX입니다. KRX. 여러분 거래증권사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몇 개 버튼 누르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금거래소에서 1g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금 ETF, 미국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다 비슷합니다. 금 ETF가 미국에서 대표적인 것은 GLD입니다. GLD도 오늘 당연히 2% 올라갔고요.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변동성 크지만 금 광산들을 모아놓고 금 유통업체들을 모아놓은 것이 GDX라는 것이 대표 ETF인데요. 4.5%나 올라가면서 바닥 대비 연초 3월 대비로는 이게 더블이 났습니다. 지금요. 거의 더블이 더블도 더 난가네. 16달러에서 42달러니까요. 두 배가 넘었네요. 두 배가 넘었네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 광산회사에서 예전까지 2위였다가 작년부로 1위로 바뀌었습니다. 두 회사가 M&A를 하면서요. 캐나다 소재에 있는 회사인데요. 뉴먼 코프가 지금 오늘도 주가가 한 3.4, 거의 4%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디즈니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즈니 갖고 계시고 이제 작년에 이맘때만 해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다, 생긴다 네. 하고 기대를 했었죠. 네, 그리고 디즈니 뭐 영화도 많이 있고 다 히트를 쳤은 거 아닙니까? 엔드게임 많이들 보셨고 그래서 히트했는데 막상 가을에 디즈니 플러스가 열리면서는 그때부터 그 언제로서도 쉬고 넷플릭스가 오히려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하튼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캐시카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매일매일 한 가족 동어면 그냥 천불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4인 가족이 디즈니 월드나 이런 데 가면 입장료부터 한 500~600불 내는 거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 천불 내는 건데 예, 기본 천불인데 그걸 이제 문 닫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리고 다시 연다 하더라도 일부만 열고 뭐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는 곳이 상해나 일부, 미국 일부밖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실적 자체는 깜짝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64% 적자를 예상했었는데 이익은 조금 냈어요. 그래도 이제, 네, 조금의 이익이 있었죠. 네, 근데 매출은 이제 예상보다 좀 적은 것이 이제 좀 단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아쉬움이 남아서 이제 스트리밍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디즈니 플러스만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훌루, 그리고 ESPN 플러스의 전체적인 그 스트리밍 구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얘기하면서 약간 분위기는 살리려고 했고 주가는 시간에서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요. 결국은 디즈니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결국 ESPN이 많이 봐야 되는데 농구도 이제 사람들 많이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열리긴 열렸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디즈니가 첫 번째 가장 큰 관심이었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샀다는 니콜라인데요. 니콜라가 오늘 의미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여하튼 예상했던 적자보다 적자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8% 빠지는데 올랐다가 빠지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겠고 이 부분은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테스트 행사를 내년에 한번 해봐갖고 파트너라든가 고객들한테 보여주겠다 얘기 정도가 멘트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니콜라는 갖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10년 전에 테슬라를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 당시에 테슬라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즈니스가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 플랜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플랜만 있는 회사를 갖고 너무 단기간에 크게 올라갈 길 기다리기보다는 진짜 10년 전에 테슬라의 주주의 마음으로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적 자체에 민감하고 이거 갖고 흥분하고 주주분들끼리 게시판에서 엄청 싸우거든요. 뭐 이게 되냐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 그래서 진짜 좋아하시면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오늘 게임주들의 실적도 연이어서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명확히 진짜 좋아지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오늘도 좀 일부 내지만 어저께 다시 소위 집콕주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하고 집에서 재택 관련주, 집콕주 아니면 영어로 보면 work from home이거든요. WFH 그 테마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저께 다 사상 최고가 가고 어저께 뭐 펠라튼, 줌 이런 거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보면 게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게임 협회나 이런 소매 관련한 발표한데 보면 지난 게임 그런 팬데믹 이후에 거의 한 80% 가까이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 발표한 것이 장 마감에 테이크2에서는 지난 6월 달에도 또 한 30% 이상 매출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실적 발표한 거를 어저께 거부터 보면 컨센서스가 1.60달러인데 2.30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이 8.43이었는데 9.96으로 나왔고요. 연간 전망도 대폭 상향했습니다. 다만 이제 테이크2는 미국에 계신 분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익숙하지 않거나 이게 시기에서 성인 등급이 꽤 있습니다. 청소년 사용 불가가 있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레드 데드 리뎀션 2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불가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미국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는 건데 사실 이 게임은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가을에 나왔을 때 모든 엔터의 업계에서 모든 기록을 가로치었거든요. 그 첫 위켄드에 판매된 매출이 영화건 영화, 뭐 비디오 전부 다 이긴 거거든요. 그만큼 초대박이 난 건데 이게 여전히 잘 팔렸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소위 그랜드 세프트 오토라는 거 있죠. 대도둑 이렇게 해갖고 보면 여기 힙합 나오고 여기 보면 마약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진짜 청소년 불가인데 이것도 지금 이게 누적 1억 3,500만 개가 팔렸다는 건데, 와. 야, 올해도 더 팔렸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제 거기다 이제 요번에 최고의 히트 상품은 사람들이 농구를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직접 이거 하는 거죠. NBA 2K가. 이게 지금 진짜 초대박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같이 팔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온라인에서도 하지만 모바일에서도 하지만 이게 게임기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기도 같이 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저께 실적이 나오자마자 파이퍼 샌들러에서 테이크2의 목표 주가를 146에서 200을 올리면서 오늘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잠시 전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발표됐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많이들 아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보면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했던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3, 4년 전에는 오버워치의 광풍이 있었고요. 오버워치, 그죠. 지금은 다 이제 요번에 이거 게임이 인기 있는 건 콜 오브 듀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아마 주위에 젊은 자제분들, 남자 아들이 있고 뭐 이거 엄청 많이 할 거거든요, 콜 오브 듀티요. 그러니까 총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히트가 워낙 처음 거죠. 주당 69센트가 예상됐었는데 81센트가 나왔고요. 17억 달러 매출이었는데 19.3억 달러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매출도 어닝 가이던스 대폭 올려놨는데 워낙 그동안 같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시간에서 오히려 오늘 소폭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지금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제분들이 게임을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꽤 계시겠지만 본인이 만약 하신다 이거를 게임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 해볼만 하다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NC소프트가 지금 뭐 고공행진하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게임을 저만 하더라도 게임을 하는 걸 봤지 저는 게임을 안 하지만 된다는 건 알잖아요. 게임 사람이 커질 걸 안다 그러면 ETF가 이게 꽤 종류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게임 관련 ETF가 한 10개 가까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e스포입니다. e스포츠 E의 스포츠 SPO인데 이게 다른 ETF랑 약간 다른 것이 이거는 게임 이런 소위 스트리밍 하는 애들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게임기를 만드는 친구들이 게임기를.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네, 만들고는 네. 게임기, 엑스박스 만드는 친구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가 후원사가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SK텔레콤에 수많은 후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사도 들어가고요. 통신사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증명한 거가 게임하려면 여러분들 PC 좀 아시는 분 전부 다 딱 사달라는 게 있거든요. 엔비디아 딱 그거 사달라 그러거든요. 엔비디아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요. 우리나라 아마 NC소프트하고도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전 세계 이런 건데. 그래서 e스포인데 오늘 뭐 당연히 올라가겠죠. 2.4달러인데 이게 오늘 아직까지 60달러가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거의 날아오르는 그런 주가 흐름을. 네, 그래서 이거 게임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다.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콜 오브 듀티에 미쳐 있다는 그걸 사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e스포 이런 거를 계속 작년에 저희가 소개할 때도 연말에 올해 관심 ETF도 제가 하나 선정했던 게 e스포인데 주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이런 것들이 한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e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JP모건이 또 카드 사용액 사용 추이를 발표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앞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뭐 이 부분은 뭐 다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용액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매출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는 조금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자 갖고 계신 분은 언제 좋아지겠는?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면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마트나 대형 점포 있죠. 대형 점포. 대형 점포가 어떤 거냐면 쉽게 해서 그냥 코스트코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플러스가 났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 플러스가 났고 여전히 레스토랑이라든가 주유소, 항공 이런 것들 여전히 마이너스가 크게 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층 간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밀레니얼이나 Z세대는 여전히 경제활동을 확실히 하니까 마이너스 4.1%가 안 됐는데 연세가 있으신 베이비 부모는 마이너스 18%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층 덜 덜 움직이시니까 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줄어들었다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마트나 대형 점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마트가 됐건 코스트코. 어제는 제가 P&G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비슷하게 코스트코 한번 차트 한번 준비가 되면 제가 준비 네. 따라하는데 코스트코 CEO ST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오늘 보시면 이렇게 딱 숫자가 나오잖아요. 카드가 사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데 하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온라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 쇼핑하고 있는데 이 가격 340.50달러가 네. 여러분들이 사상 처음으로 보는 가격입니다. 이게 사상 최고가입니다. 오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게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게임주. 네. 난 싫다. 게임주 안 하시면 되는데 최소한 저희 방송 보신 분 중에 코스트코의 멤버십을 갖고 계신 분 전 세계 지금 1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1억 명. 그리고 재가입률이 92% 정도 나오거든요. 90% 넘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제가 만나보면 강의장 가면 코스트코 멤버 손 들어보시면 손을 꿰들으면 네. 몇 년 됐냐 그러면 10년 됐다는 분은 엄청 많아요. 10년이나. 올해 네네. 아마 부모님도 코스트코 멤버시죠? 저도 멤버예요. 네. 혼자 사시는데도 멤버시잖아요. 돈을 계속 낼 거란 말이죠. 저는 주식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도 마찬가지. 어렵게 생각하실게요.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코스트코 이런 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코스트코까지 함께 더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